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화학 정유 섹터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석유화학 수요가 최근 들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 변화하는 석유화학 수요는 아무래도 언택트 환경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좀 석유화학 수요에 서프라이즈가 난다라는 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상한 뉴스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 것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폴리에틸렌 판매량과 수출량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LDPE 같은 경우는 포장용으로 주로 쓰이는데, 올해 상반기에 작년 대비해서 7.4%의 수요 성장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출량 같은 경우는 24%가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성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PE라는 제품은 주로 포장용이라든지 저희 패키징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의 음식 포장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택배 물량들도 늘어나면서 관련된 포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출량도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 반영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4개월 연속으로 이 폴리에틸렌 가격을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석유화학 수요라는 게 GDP의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GDP 대비해서 탄성치를 저희가 1.3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19년까지만 보더라도 이 PE 수요는 GDP의 1.5배 정도 해서 3에서 5%가량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가 GDP가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수요는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석유화학 수요가 GDP와 역행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데 이 수요는 연료 수요에서 석유화학 수요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 지금 저금리 환경, 저유가, 그리고 각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타나면서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언택트 환경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동과 관련된 연료유 수요가 석유화학 수요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여행들 다들 안 다니시잖아요. 대신에 가전기기 많이들 사시는 것 같고, 집안 리모델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면서 택배 물량도 계속 늘어납니다. 사실 택배 물량 늘어나면 관련된 석유화학 포장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패키징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활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석유화학 수요도 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 연료유 수요, 저희가 이제 항공유라든지 휘발유 수요가 석유화학 수요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총 수요의 사이즈도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이 중에서 또 연료유 수요가 석유화학 수요로 변화하면서 석유화학 시장 자체의 수요, 그리고 파이가 완전히 커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실 부분은 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저희 석유화학 업체들을 보실 때 이 요소들을 보셔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정유 업체들의 수요를 석유화학 업체가 뺏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결국 원유 가격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원가 측면에서 석유화학 업체한테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의 캐펙스 컷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펙스 컷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 공급적인 측면, 석유화학의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증설이 딜레이 되거나 취소되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점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지지난주인가요? 사우디 아람코가 중국에 2024년 증설을 목표로 정유 플랜트와 석유화학 플랜트를 짓기로 했었는데요.
지지난주에 사우디 아람코에서 이 철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여타 석유화학 업체, 메이저 오일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원가도 낮게 유지가 되고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담들이 덜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쟁력은 저희가 ECC와 NCC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ECC와 NCC를 비교할 때 천연가스와 그다음에 원유 둘 간의 가격을 가지고 경쟁력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석유화학 수요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경쟁력을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언택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전기차와 언택트 환경에 주로 쓰이는 아이템들은 ABS라든지 폴리카보네이트, PS, 그 다음에 합성고무,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런 아이템들은 NCC 업체들만 만들 수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ECC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이라든지 EG라든지 해서 화성 관련된 제품들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석유화학 수요가 변화하면서 NCC 업체들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원가뿐만 아니라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다우케미칼과 리온델바젤 같은 업체들이 2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로우 싱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 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사업부에서 1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NCC 업체들이 미국 업체들 대비해서 이익률 자체도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익률이나 중장기 경쟁력이나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계속 좋아지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큰 그림, 수요라든지 원가, 공급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 제품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번 보시면 ABS 마진이 지금 사상 최대치의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BS 같은 경우는 가전 쪽에 주로 쓰이고요. 자동차용으로도 좀 쓰입니다. 근데 가전 수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글로벌리 가전 수요가 매우 좋은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ABS의 수요도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가동률을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ABS 가동률이 96%를 4달 연속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수급이 타이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는 ABS의 증설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좋아진 수요 상황을 감안하면 이 마진의 높은 이 레벨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2번 보시면 PEPP 재고이고요. PEPP 재고 같은 경우는 연초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올해의 궤적인데요. 연초에 굉장히 높았는데 연초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이 검은색 라인인데 작년보다 지금 현재 재고가 낮아지기 시작한 게, 올해 재고가 낮아지기 시작한 게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증설은 좀 더 늘었거든요. 증설은 늘었는데 재고가 이렇게 낮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수요가 작년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 포장이라든지 택배 수요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패키징 수요가 늘어나는 패키징 수요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고무 가격도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천연고무 가격이 급등하는 건 기본적으로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장갑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장갑 수요라는 거는 수술용으로도 쓰이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이 쓰시고 계신데 전반적인 시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선호되는 건 니트릴 장갑이라는 게 선호가 되는데, 니트릴 장갑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천연고무 장갑에 대한 그 수요도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갑 쪽에 천연고무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최근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장갑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는 거는 천연고무 시장을 끌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 고무 가격이 올라간다면 사실 타이어에 쓰이는 합성 고무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택트 환경이 되면서 수요가 변화하고 이게 가격 결정 변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이런 천연 고무 시장에서도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4번 한번 보시면 LDPE 가격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 제품은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아이템입니다. 미국의 PE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VC 가격인데, 미국의 PVC 가격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의 PVC 가격도 강세입니다. 이 PVC가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주택 지표도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화학 제품인 PO라든지 MDI, TDI 이런 제품들도 최근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최근에 좋냐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리모델링 수요, 재건축 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인도라든지 중국도 최근 들어서 건설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설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언택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시황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언택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석유화학 수요가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들의 시황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컨택트와 관련된 아이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타이어라든지 그 화섬 쪽, 의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타이어와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은 부타디엔입니다.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증설이 굉장히 많아서 마진도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 판매량이 중국 쪽에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타이어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시황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류 쪽, 화섬 쪽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은 MEG인데요. MEG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좀 부진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컨택트와 관련되어 있는 화학 제품도 최근 들어서는 시황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연료유 수요가 석유화학 수요로 변화하면서 석유화학 시장의 파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언택트와 관련되어 있는 화학 제품은 이미 시황이 좋아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기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컨택트와 관련되어 있는 화학 제품들도 시황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유동성이라든지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감안하면 석유화학 수요는 방향성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화학 업체들의 실적과 시황 모두 다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석유화학 사이클은 3년에서 4년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년, 4년 주기를 감안해 보면 지금이 바닥이고 향후 2023년, 24년까지 회복되는 사이클을 전망을 하고요. 종목별로 좀 말씀드려 보면 LG화학, 하나솔루션,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렇게 네 종목이 이제 가장 큰 대형주들인데요.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2차전지 기대감과 태양광 기대감, 그린 뉴딜 기대감 등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이 석유화학 쪽에서 아마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택트와 관련된 있는 제품들을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석유화학 수요도 좋아지고 석유화학 쪽의 실적도 좋아지고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은 계속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입니다. 아무래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낮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강점이라고 하면 사실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순차익금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신사업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신사업들이라고 하면 금호석유는 CNT라고 해서 2차전지 응급제 도전제로 쓰이는 CNT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추가적인 증설의 가능성들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전자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된 사업들 등 해서 신사업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 내년 정도면 이런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실적들은 금호석유가 매우 좋습니다. 아까 언택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지속적으로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의 크래커 중에서 2개의 크래커가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시황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매우 안 좋습니다. QOQ로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 과거의 레벨 대비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장이 멈춰 있는 건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도 가면 정상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적은 아마 올해 기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가파르게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주가도 올해 가장 못 올랐지만 내년도를 놓고 보면 롯데케미칼은 길게 보면 주가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4개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 보이고, 주가가 가장 못 올랐던 이런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은 좀 길게 보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에서 석유화학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언택트 환경에 따라서 석유화학 수요도 변화하면서 분명히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